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is action targets the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that have enabled the Kim regime to fund its dangerous weapons programs.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derives from UN and U.S. prohibitive trade to fun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regime has less and less money to spend on its ballistic missile tests and less capacity to threaten other countries with those tests. After 25 years of failed bipartisan attempts to bribe the North Koreans into ending their nuclear pursuit, we realized that we have to stop the revenue streams that support it. 먼저 첫 번째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돈, 즉 자금을 끊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상 불법 활동을 겨냥했습니다. 해상 차단이라고 언급했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북한의 배가 공해상에서 기름을 주고받는 거를 사진을 이제 동아일보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것처럼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되어 온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56개의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심지어 이 제재 대상은 이 제재 대상 그 배가 들어오는 항구를 들어온 다른 배까지 네. 제재를 하겠다.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재 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강력한 제재 조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 끝나면 내가 발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제재 나올 걸 몰랐을까요? 이미 다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뭐 북한도 예상했고 네. 미국도 이제 자기 스케줄대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평화 프로세스인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냈고 그것도 폐막식에 모두 다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예상 외로 너무 빨리 왔다는 것이죠. 아하. 저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결국 이방카가 와 있는 날 또 김영철이 오기 하루 전날 저걸 발표함으로써 북한이 지금 상당히 좀 충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김영철이 저런 숙제를 풀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간다면은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북한 외무성이요. 미국의 이 사실상 해상 봉쇄 수준에 준하는 이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 전쟁 행위다라고 간주를 하겠다며 크게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 반발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two. Phase two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But hopefully the sanctions will work. We have tremendous support all around the world for what we're doing. It really is a rogue nation. If we can make a deal, it'll be a great thing. And if we can't, something will have to happen. So we'll see.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 포스트 평창, 즉 평창올림픽 이후 상황에 대한 2단계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미사일 부품을 싣고 있거나 불법 거래를 하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바로 1단계 해상 차단입니다. 미 재무부가 조금 전에 발표한 그 내용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군사 옵션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었던 포스트 평창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해상 차단이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자, 1단계 해상 차단을 하는데요. 이때는 미국 해양 경비대가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 선박들, 미사일 부품을 실어 나르거나 또는 이에 사용될 자금을 위한 거래를 위해서 오가는 선박들을
수색하고 납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미국도 해군이 있는데 바다 위에서 왜 해양 경비대, 우리로 치면 해경 정도 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왜 해양 경비대가 투입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불법 무역을 차단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돈줄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 무역이라는 것은 범죄잖아요. 네. 범죄를 단속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군인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경찰이 하는 것이죠. 아. 군인이 민간인을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리로 치면 해경, 미국은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네. 우리 해경보다 무장이 훨씬 강하고 거의 준 해군급에 해당하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신분은 경찰관 신분처럼 수사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해상 무역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덴만 예명 작전에서 우리 청해 부대가 지금 가서 또 그 우리 수송선들 이렇게 상선들 호송 작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가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소말리아 반군들입니다. 아, 대상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군이 가는 것이고, 네. 여기는 지금 불법 해상 밀무역을 차단하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일단 코스트가드, 즉 해경이 오는 것이죠. 아, 왜 해양 경비대, 코스트가드가 투입되는가 했더니 그 단속할 대상이 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무역선이기 때문에 해양 경비대가 투입되는 것이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조치를 취했지만 그래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2단계 조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 한반도 인근에 상당한 전력이 배치돼 있죠. 이 전력들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 차단이 1단계고요. 2단계에 해상 봉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 같은데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 의미가 다른가 보죠? 예, 해상 차단은 해상 수송 수단, 결국 배죠. 배를 이제 수단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출입 선박의 이제 위치나 위치를 확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납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해상 봉쇄는 군사력을 동원해, 아까 말한 것처럼 경찰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해서 특정 국가의 해상을 완전히 봉쇄해서 어떤 배도 드나들지 못하게 해가서 사실상 감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몰랐는데 결국 이방카가 와 있는 날, 또 김영철이 오기 하루 전날 저걸 발표함으로써 북한이 지금 상당히 좀 충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김영철이 저런 숙제를 풀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간다면은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북한 외무성이요, 미국의 이 사실상 해상 봉쇄 수준에 준하는 이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 전쟁 행위다라고 간주를 하겠다며 크게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 반발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two. Phase two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But hopefully the sanctions will work. We have tremendous support all around the world for what we're doing. It really is a rogue nation. If we can make a deal, it'll be a great thing. And if we can't, something will have to happen. So we'll see.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 포스트 평창, 즉 평창올림픽 이후 상황에 대한 2단계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미사일 부품을 싣고 있거나 불법 거래를 하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바로 1단계 해상 차단입니다. 미 재무부가 조금 전에 발표한 그 내용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군사 옵션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었던 포스트 평창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해상 차단이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자, 1단계 해상 차단을 하는데요. 이때는 미국 해양 경비대가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 선박들, 미사일 부품을 실어 나르거나 또는 이에 사용될 자금을 위한 거래를 위해서 오가는 선박들을 수색하고 납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미국도 해군이 있는데 바다 위에서 왜
해양 경비대, 우리로 치면 해경 정도 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왜 해양 경비대가 투입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동아일보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것처럼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되어 온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56개의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심지어 이 제재 대상은 이 제재 대상 그 배가 들어오는 항구를 들어온 다른 배까지 네. 제재를 하겠다.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재 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강력한 제재 조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 끝나면 내가 발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제재 나올 걸 몰랐을까요? 이미 다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뭐 북한도 예상했고 네. 미국도 이제 자기 스케줄대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평화 프로세스인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냈고 그것도 폐막식에 모두 다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예상 외로 너무 빨리 왔다는 것이죠. 아하. 저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is action targets the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that have enabled the Kim regime to fund its dangerous weapons programs.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derives from UN and U.S. prohibitive trade to fun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regime has less and less money to spend on its ballistic missile tests and less capacity to threaten other countries with those tests. After 25 years of failed bipartisan attempts to bribe the North Koreans into ending their nuclear pursuit, we realized that we have to stop the revenue streams that support it. 먼저 첫 번째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돈, 즉 자금을 끊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상 불법 활동을 겨냥했습니다. 해상 차단이라고 언급했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북한의 배가 공해상에서 기름을 주고받는 거를 사진을 이야기하는 게 불법 무역을 차단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돈줄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불법 무역이라는 것은 범죄잖아요. 네. 범죄를 단속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군인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경찰이 하는 것이죠. 아. 군인이 민간인을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리로 치면 해경, 미국은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네. 우리 해경보다 무장이 훨씬 강하고 거의 준 해군급에 해당하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신분은 경찰관 신분처럼 수사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해상 무역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덴만 예명 작전에서 우리 청해 부대가 지금 가서 또 그 우리 수송선들 이렇게 상선들 호송 작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가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소말리아 반군들입니다. 아, 대상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군이 가는 것이고 네. 여기는 지금 불법 해상 밀무역을 차단하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일단 코스트가드 즉 해경이 오는 것이죠. 아, 왜 해양 경비대 코스트가드가 투입되는가 했더니 그 단속할 대상이 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무역선이기 때문에 해양 경비대가 투입되는 것이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조치를 취했지만 그래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2단계 조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